15년차 매크로 매니저의 인사이트 매크로펀드. 안녕하세요. 매크로펀드의 인사이트가 담긴 투자 리포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최근 투자자 여러분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곧 시작될 유가의 2차 상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어로는 second leg up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주제거든요. 맞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28일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면 극단적인 백어데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너무 평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우리 매크로펀드만의 독자적인 시각으로 이게 왜 필연적인 유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해부해 볼 예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생존과 직결된 거대한 레짐 시프트를 대비하기 위해서 말이죠. 네, 오늘 다룰 리포트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시장에 팽배한 단기 타결에 대한 맹신이 데이터가 가리키는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철저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슬라이드 1페이지부터 짚어볼까요? 1페이지 표지에 아주 강렬한 해상 시추선 이미지가 딱 있고 그 옆에 브렌트유 130달러 돌파라는 수치가 엄청 크게 적혀 있습니다. 와, 130달러라니요. 숫자가 아주 압도적이죠. 바로 이 페이지의 핵심 요약 매트릭스를 보시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매크로펀드가 주목하는 4가지 기동, 그러니까 충격, 편향, 촉매, 전략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네, 매트릭스가 눈에 띄네요. 여기서 핵심 지표를 보시면 글로벌 공급이 1일에 무려 1,070만 배럴 감소했고 수출 손실은 1,300만 배럴에 달한다고 나옵니다. 와, 잠깐만요. 1일 1,010만 배럴이요? 이게 수치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는데 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 겁니까? 평상시 전 세계가 하루에 소비하는 원유량이 대략 9,700만 배럴 수준이거든요. 즉 전 세계 공급량의 10% 이상이 하루아침에 지도상에서 삭제된 겁니다. 전체 혈액의 10%가 한 번에 빠져나간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차트를 한번 보시죠. 대기 중인 유조선들 실사 이미지가 보이실 텐데 방금 말씀드린 평시 9,700만 배럴 공급량이 1,010만 배럴이나 급감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충격 현장을 IEA의 4월 데이터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와, 공급망이 이렇게 완전히 붕괴되었는데 그럼 4페이지로 넘어가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선물 시장의 트레이더들은 왜 이토록 평온한 겁니까? 그게 참 기이한 현상이죠. 그러니까요.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잠깐 멎었다고 해서 아예 끊어져 버린 다리를 당장 차를 몰고 건널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4페이지에 있는 환영적 휴전 시나리오 차트가 보여주는 시장의 치명적인 인지적 오류입니다. 환영적 휴전이요? 단기 타결을 맹신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당장 내일 평화협정에 사인하면 다 해결된다. 약간 이런 환상에 빠져 있는 거죠. 하지만 차트에 나타난 우리 매크로펀드의 260일 복구 반감기 모델을 보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260일이요? 복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파이프라인 고치고 파괴된 터미널 재건하고 항로를 재배치하는 물리적인 시간이니까요. 즉 즉각 휴전에도 2026년 3분기까지는 구조적 공급 적자가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시장이 프라이싱하고 있는 그 즉각적인 안정화라는 게 완전히 오류 구간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프라이싱 오류가 심각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5페이지 선물 곡선 차트로 넘어가서 이 기형적인 시장 구조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 선물 곡선이 완전히 찌러져 있는데요? 네, 보시면 5월 근월물, 즉 당장 받아야 하는 스팟 가격은 130달러를 넘었는데 12월 원월물은 76달러 20센트에 불과합니다. 와, 근월물하고 원월물 사이에 무려 40달러라는 극단적 갭이 발생했네요. 이게 말로만 듣던 극단적 백오데이션이군요. 네, 시스템에 버그가 난 수준이죠. 6페이지 하단에 3가지 곡선 비교표를 보실까요? 콘텐고, 정상 백오데이션, 그리고 현재의 극단적 백오데이션을 비교해 두었습니다. 네, 표를 보니까 현재 롤일드가 극대화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비정상적으로 갭이 벌어진 진짜 원인이 뭡니까? 우리 매크로펀드의 분석을 인용하자면 이건 편의 수익의 폭발 현상입니다. 편의 수익의 폭발이요? 투자자 여러분을 위해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죠. 아시아나 유럽의 거대 정유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원유 수급이 끊겨서 공장이 셧다운되면 파이프 안에 기름이 굳어버리고 수천억 원의 매몰 비용이 날아갑니다.
아, 비용을 따질 때가 아니라 당장 생존이 걸려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셧다운을 막으려고 비용, 즉 캐리 비용 같은 건 완전히 무시하고 천문학적 프리미엄을 지불하며 패닉 바잉을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가격 불문하고 실물을 사재기 한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7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패닉 바잉이 글로벌 재고를 어떻게 증발시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7페이지의 막대 그래프 3개를 대조해 보시면 극단적인 양극화 동학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막대를 보니까 중동 내부 저장소에 플러스 1억 2천만 배럴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출길이 막혀서 내부에 발이 묶인 겁니다.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고여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막대에 있는 중국의 플러스 4천만 배럴은 뭡니까? 중국은 이 위기를 틈타서 4천만 배럴을 전략적으로 사재기했습니다. 싹쓸이를 한 거죠. 와, 중국이 다 빨아들이고 있군요. 그래서 세 번째 막대, 직격탄을 맞은 중동의 수입국들은 마이너스 2억 5백만 배럴이나 급감한 거군요. 맞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 같은 나라들의 창고가 완전히 말라붙은 거죠. 창고가 비어가다 못해 증발하고 있네요. 그래서 8페이지의 차트가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네, 8페이지 임계점 차트가 사실 이번 리포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차트를 보니까 글로벌 가용계고선이 바닥을 향해 가다가 저 붉은 점선을 완전히 뚫고 내려갔습니다. 통계적 임계점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매크로펀드의 모델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긴장되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마르코프 스위칭 모델을 돌려봤습니다. 시장의 국면 전환을 포착하는 통계 기법이죠.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놀랍게도 1979년 2차 오일 쇼크 당시와 완벽히 일치하는 패턴이 발생했습니다. 1979년이요?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글로벌 재고가 저 붉은 점선을 하회한 순간부터 확률 99%로 통제 불능의 쇼스퀴즈가 발생합니다. 즉 유가의 2차 상승으로 플리핑되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와, 99% 확률로 다가오는 2차 폭등이라 정말 소름이 돋네요. 원유 위기가 이 정도면 실물 경제의 혈관인 정제유 시장은 이미 파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9페이지로 시선을 옮겨보죠. 네, 중간 유분 멜트다운 현상입니다. 9페이지 차트를 보시죠. 세상에 제트유 스프레드가 20달러에서 106달러로 400%나 폭등했습니다. 한국유나 디젤 같은 정제유 시장에 수급 공백이 오면서 물류비가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는 거죠. 당장 화물 운임부터 난리가 났겠네요. 그럼 10페이지에 있는 무역 흐름 전환표는 어떤 내용인가요? 표를 보시면 유럽형 중동 정제유가 90%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을 782%나 폭증시키며 끌어오고 있죠. 미국산을 엄청나게 사오고 있군요. 그럼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표의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끌어와도 5월 이후 물리적 쇼티지가 확정적이라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니, 기름이 없으면 돈 주고 다른 데서 예를 들어 미국산 원유를 사다가 정유 공장을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은 늘 대체제를 찾잖아요.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바로 11페이지에서 설명하는 기술적 한계입니다. 정제 수율 비교 바 차트가 있네요. 네, 아시아와 유럽의 설비들은 애초에 중동에서 나오는 끈적한 중진류에 최적화되어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 설비 자체가 중동 기름에 맞춰져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경질류 같은 대체 유종을 투입하면 우리가 필요한 디젤 수율이 근본적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미국 제재에 따른 병목 현상까지 겹쳐서 물리적으로 한계에 봉착한 거죠. 와, 아무 기름이나 넣는다고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군요. 그럼 12페이지의 4단계 메커니즘 플로우 차트를 보니까 퍼즐이 다 맞춰집니다. 네, 흐름이 보이시죠?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종착지는 물리적으로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을 미친 듯이 올려서 강제적으로 수요를 파괴해버린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강제적 수요 파괴 메커니즘이죠. 원화물 가격을 폭등시키는 건 시장이 스스로 소비를 물리적으로 억누르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정말 살벌하네요. 그럼 이렇게 유가와 물가가 미쳐 날뛸 때 자연스럽게 거시경제 관점인 13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중앙은행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13페이지 표를 보시면 통화 정책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에너지 가격이 24% 폭등할 것으로 보며 하반기 식량 위기를 경고했죠. 유럽중앙은행 데이터도 심각하네요. 물가 전망치를 2.7% 상향하고 임금과 물가 스파이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미 연준은 성장률 전망을 2.2% 하향 조정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죽고 내리면 물가가 우주로 가는 진퇴양난, 즉
고물가 장기화 상태입니다. 특히 14페이지 산점도를 보니까 우리 아시아 신흥국들 상황이 끔찍하네요. 완전히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4분면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만 오르는 구간이죠. 결국 극심한 자본 이탈과 통화정책 마비에 빠졌음을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15페이지로 넘어가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2차 상승 파동이 지나가면 다시 예전처럼 60달러, 70달러 저유가 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10년 장기 전망 차트를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절대 돌아가지 못합니다. 차트 제목처럼 우리는 지금 슈퍼사이클 2.0에 진입했습니다. 베이스라인 자체가 130달러 이상으로 레벨업 된다고 차트에 명시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영구적으로 변하는 거죠? 세 가지 구조적 요인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망 수요, 각국의 탈세계화로 인한 경쟁적 비축, 그리고 수년간 누적된 전통 에너지 기업들의 캐펙스 부족입니다. 구조적 초강세장인 거죠. 공급은 고갈되는데 수요는 폭발한다. 자, 그렇다면 16페이지. 투자자 여러분이 가장 주목하실 핵심 자산 배분 매트릭스를 보겠습니다. 이 환영적 휴전의 착각 속에서 매크로펀드는 어떤 비대칭적 알파를 창출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제시하는 실행 매트릭스는 세 가지 축입니다. 첫째, 롱 포지션입니다. 2차 상승 폭발에 선제적으로 베팅하여 26년 12월과 27년 인도분 원월물 선물을 대거 매수하고 캘린더 불스프레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장이 지금 바보같이 싸게 덩지고 있는 원월물을 싹쓸이하라는 거군요. 두 번째 전략은요? 두 번째 역시 롱 포지션입니다. 막대한 현금 흐름을 주게 될 북미 대형 독립정제 기업들을 매수하는 겁니다. 아, 아까 말씀하신 그 정제 수율 한계에서 자유로운 북미 기업들이 마진을 독식할 테니까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숏 포지션은 어딥니까? 연료비 급등으로 영업이익이 근본적으로 훼손별 글로벌 항공사 그리고 대형 물류 기업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롱을 치고 무너질 곳에 숏을 치는 아주 명확한 포위 전략이군요. 자, 드디어 17페이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레짐 시프트 타임라인이라는 총평 메시지가 눈에 띕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종합해보면 현재 그 극단적인 백워데이션은 과거의 평화로운 저유가로 회귀한다는 신호가 절대 아니네요. 오히려 1970년대식 거대한 2차 상승의 전조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타임라인입니다. 네,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 파동이 다시 시작된다는 섬뜩한 경보음이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분석에 대한 최종 결론을 단호하게 내려주시죠. 우리 매크로펀드의 분석에 따르면 시장 대다수가 환영적 휴전이라는 환상에 빠져 미래 유가를 후려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후방 선물 곡선의 상승에 선제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회입니다. 다가오는 압도적인 불확실성을 거대한 투자 수익으로 치환할 준비를 당장 마치셔야 합니다. 네, 더 늦기 전에 레짐 시프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라는 강력한 결론이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도 오늘 밤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밀한 생존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크로펀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